자, 7월 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시간별 차트 동향을 먼저 보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했죠. 더구나 기관도 합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 양매도로 인해서 안 그래도 무너진 시장이 크게 무너졌고, 자, 코닥 시장은,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매수했고, 개인이 이제 홀로 매도했죠. 자, 기관도 처음 매도하다가 좀 매수로 들어왔는데, 투신은행 기타 금융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주봉에서 중기 추세 하락이 확진되는 5선을 지켜줘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5선을 깼다면 다음 주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다행히 5선을 지켜냈죠. 이 얘기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견고하다는 얘기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긴 꼬리 달았죠. 일단 21선 깨지 않고 그래서 다음 주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지스 같은 경우에 주식 이 주봉 차트가 약간 깨졌어요. 우선 깨졌는데 사실 코스닥은 이렇게 주봉의 이 이동 평균선 이 간격을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격이 좀 멀기 때문에 깨면 크게 무너지지만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이격이 다 붙어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깨도 사실 10주선 입전이 가까워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예전에 지켜줘야 될 매물대 자리들은 돌파하는 매물대 자리가 있는데 변곡점이죠. 이렇게 5월 달에 이 자리 꼬리를 딱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행히 추세는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거세서 조금 걱정되는 시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다음 주에 시장이 우리 열려봐야 알겠지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거 보면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특별히 이제 강하거나 막 그런 섹터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진단 키트나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돌아왔죠. 자, 델타 변이가 확산돼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이 됐고 이 델타 변이 감염 징후가 자, 후각의 미각과의 손실은 적고 기침, 콧물 등 이런 일반 증상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휘메딕스가 좀 강했는데 EU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호 인정하는 이런 논의가 조금 급물살이 탔다고 그래요. 그중에 휴메딕스가 제일 강했는데 이렇게 보면 4차 대형 백신의 CM으로 주목받는 게 휴메딕스죠. 물론 스푸트니크 V 전체가 오늘은 이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밀린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 바이넥스, 프레스 바이오파마 이런 이화전기 이렇게 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죠. 자,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뚫어놓은 고점들 잘 지켜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5선만 잘 타고 나가면 추세를 잘 뒤에서 상승할 수 있고 일봉에서도 5일선과 21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상당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다른 스푸트니크 바이오 관련주들도 크게 밀리지 않고 시장이 밀린 거에 비해서 비교적 나름 좀 선방한 스푸트니크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진단키트 종목 중에 수젠텍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베트남에서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131억 이 정도 공급 계약을 했죠. 또 15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돈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상증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좀 그래도 깔끔하고 약간 이제 회사에 조금 호재적인 성격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젠텍을 보면 자, 이렇게 오늘 조금 좋았죠. 보시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 친구 혼자 11%대 갔다가 추세는 5일선 위에서 잘 끝나는 유지를 잘 하고 끝났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5개월선 위에서 잘 끝나줬고요. 주봉에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다 끝났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추세는 더 살아나고 혹시 밀리면 우주선을 찍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꽤 크게 반응했고 제가 아침에 당일 관심주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당일 관심주 새벽에 찍을 때 모든 종목들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20%씩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또 수젠텍이나 테림포장처럼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실제로 조금 올라갔다가 밀린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상황은 좀 깔끔하게 좀 다들 잘 끝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한번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든가 주말에 새로운 이슈가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종목 중에 수sen텍도 강했고 이 DNA 링크도 한 19%대 급등했는데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꽤 많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 휴마시스도 이제 꾸준히 올라서 오늘도 18%대 많이 올랐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이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고점인 28,000원대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며칠 전 할 때 복구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꽤 크게 급등했다 왔습니다. 한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27,000원, 25% 갔다 왔죠.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여줬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5선 이해를 뚫고 나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하지만 휴마시스는 월봉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 좀 있어요. 이거 감안하셔야 되고 이거 갖고 떨어지면 조정 쓰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진단 키트들로 지금 당장 좋을 수는 있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제 백신 보고다고 자리 잡으면 또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펌젠 사이언스라는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좋았는데 이 펌젠 사이언스는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자 이렇게 적당히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저번 달에 오견 회복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위에 잘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도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19%대 급등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관련해서 꽤 좋았어요. 자 CTC 바이오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개월선 저번 달 회복해졌는데 이게 추세가 우상이 잘 살아있었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딱 찍고 돌아나가는 이렇게 5선을 깨지 않으니까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과 50을 동시에 회복해주고 이전 고점까지 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들은 이 코로나 물론 좀 안타깝긴 한데 저렇게 코로나가 안 잡히면 조금 더 이렇게 시장에서 좋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젠텍 바이오라는 종목도 좀 강했었는데 오늘 좀 시스웍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시스웍 보면 오늘 21%대 갔다 왔죠. 물론 이제 긴꼬리 사고 떨어졌지만 월봉에서 겨우 이어서 회복해서 잘 돌아나오고 있죠.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 22,700원대 이 자리면 뚫어주면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못 뚫어주면 조정.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줬죠. 다음 주에 5선까지 밀렸다 돌아나가면 새롭게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시스웍도 강할 때 굉장히 가기 때문에 굉장히 핫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꼬리 이제 음봉이 달릴 생각은 조정 들어오겠죠. 조정 들어오면 5일선이나 이런 자리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나아요. 급하게 쫓아가서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듯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강해요. 지금 보면 한 바퀴 서로 돌아가면서 얼마 전에는 mRNA 관련주들이 서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상가를 갔었는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서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HC라는 종목도 며칠째 계속 강하죠. 이 친구도 대단한데 지금 사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제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쉬고 또 상한가 다시 강하기 때문에 물론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진 않아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도 이렇게 보시면 5일선에 변곡점에 있어요. 4,150원대 요 가격대까지는 보이는데 아무튼 일봉에서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좀 가지신 분들 보유자분들 영역이고 너무 쫓아가서 고점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좋은 종목 알고 계시면 요 며칠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경 써 보시고요. 이 시젠이라는 종목도 보면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위에 있고 자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 오늘 음봉 그리긴 했어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진단키트 관련들은 중장기로 보기엔 좀 그래요. 이 종목들이 월봉에서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고 벌써 작년에 선반영이 다 됐죠. 근데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이 오는 바람에 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좀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오늘 보시면 이 제지주들도 제가 아침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 왜냐하면 이제 이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제주주 포장재 쪽에 관련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했는데 사실 테린 포장이라는 종목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죠. 오늘 보시면 일단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높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핫했다가 이전 고점 맞고 조정 그러고 다시 이제 돌아나오고 있는데 5개월 선 회복해주고 있죠. 상당히 좋은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10주선 다 한 방에 빵 뚫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짝 눌렀다가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추세는 상당히 좋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5일선을 하나 찍고 돌아나갔는데 이렇게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고 이 친구 시가가 좀 높았어요. 오늘 당일 영상 찍고 나서 이제 높아서 걱정했는데 너무 높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좋고 5일선까지 꼭 참고 기다렸다 이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고점 6%대 찍고 종가가 0.76%대 마감했는데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이쪽 보셔야 되고 영풍재질이라는 종목도 시가가 높긴 했지만 사실은 이날 그 7일날 이렇게 한번 25%까지 급등했었죠. 그래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일단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도 좀 보시고
월봉에서 가장 이 장기 추세는 일단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주봉에서는 이렇게 5선 회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흔들리는 거 정도는 괜찮고요. 월봉과 주봉에서의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으면 괜찮으니까 영풍제지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때 7월 7일 날 큰 시세를 준 거에 반해서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교육주도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수도권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늘 14일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주들이 그라운드까지 뛰었는데, 어제 아침에도 제가 아이스크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8폴에 끝난 게 아니고, 끝나기 8폴에 끝났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순간 이전 고점, 월봉 전 고점까지 달려갔다 왔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이렇게 22%대 갔다 왔습니다. 깔끔하게 좀 상한가를 가면 마음 편할 텐데 꼬리들을 너무 달아요. 요새는 특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올라갔다가도 꼬리 다른 건데 어쨌거나 대량거래 터졌고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이 꼬리와 관련해서 이제 눌림목 줄 수 있는데 자 주봉에서도 역시 예전에 앞전에 있는 매물대는 다 뚫어놨습니다. 이 가격대가 9,300~400원대 돼요. 일봉에서 9,300~400원대를 이렇게 거는 5일선 정도 자리가 되는데 5일선이 따라 올라가야죠. 따라서 5일선까지 눌림목을 주거나 음봉 떨어지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좀 중요하게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되니까 이 교육 관련주들도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YBM도 사실 제가 아침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순간 약 7%대 순간 갔다가 밀렸는데 역시 5일선 깨지 않았죠. 그래서 5일선 깨지 않는 추세를 유지하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만 매도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고요. 월봉에서 투자가 잘 살아있죠. 먼저 이전이 매물대 맞고 떨어지긴 한 건데 요즘 것좀 더 예전 매물대까지 돌파할 수 있고 주봉에서도 일단 5선 다 뚫어놓고 뚫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이 참 신기하고 변곡점이 언덕 이게 산처럼 둥그스런 부분 여기가 이제 1,800원대인데 정확히 이 근처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5선까지 또 이렇게 밀리고 다시 돌아나가면 또 중요하게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일봉에서 어쨌거나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웅진싱크비라는 종목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 친구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차트 같은데 자 어쨌거나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이제 3개월간 상승 2달째 쉬고 있는데 이렇게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한번 빵 때릴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 잘 지켜주고 냈죠. 다음 주에도 20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추세를 유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무너져 깨지고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의 추세만 좀 괜찮으면 자 일봉에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전 이 저점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 일단 돌려놔야 되겠죠. 20선 깨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20주선을 조금 돌려주는 매수가 필요하고 월봉에서는 이렇게 5개월선 깨지 않고 좀 추가로 돌아나가줘야 되는데 60개월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9년도 4월 달에 고점이 3,113원이었는데 여기를 깨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이 고점을 뚫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싣고 들어왔다고 보면 자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시크비까지 교육주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일본 원전수 좀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 자 일본 원전 오면서 방출을 검증 참여 우리나라가 좀 참여한다고 그러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8일 일본 측과 이제 후쿠시마 재래원전에서 방류 오염수 모니터링 검토 관련 기술 지원 범위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해당 검증에 한국 측 전문가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기사로 서점 기전이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저쨌거나 주식은 저렇게 올라가죠. 원전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조금 시장 안 좋을 때 약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보시게 되면 전기주들도 원전 관련해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광명전기가 꼭 서전기전하고 같이 움직여요. PNC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광명전기 PNC테크는 같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 자 서전기전은 굉장히 좀 이상한가부터 떨어졌는데 거의 29.70%. 자, 5일선 깨지 않는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 30% 이트시고 또 날아간 거나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부담이 되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가 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 급락 나올 수도 있고 일봉에서 일단 5일3만 이틀 하지만 괜찮지만 이때부터 꽤 올라왔기 때문에 4,000원짜리가 12,300 간 거죠. 벌써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조금 대응하실 때 좀 단기 단타 고수들이 아니면 좀 피해 가시고 광명전기도 월봉에서 낮은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추세는 좀 높아야 하지만 뭐 서전기전 전상 최고가 출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 고점까지가 5,400원인데
예전에 이 19년도 2월 달에 고점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일단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주봉에서 일단 5선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5선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5주선만 깔끔하게 이 지켜주고 들어나가주면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오늘 좀 급등각이었죠. 이게 21선 밑에서 왼쪽에 있는 꼬리가 달리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1선 위에서 출발한다거나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이전 고점까지는 순간 툭툭 갔다 올 수 있는, 자, 이런 좋은 모습이 예상이 돼서 강명전기도 꾸준히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어서 뭐 시장 특이주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추세들은 아직은 조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추세가 크게 막 우하향으로 꺾였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이 원전 관련주라든가, 이 진단키트는 단기적으로 보시고, 원전 관련주는 조금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한전기술도 한 6%대 갔는데,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자리가 좀 높죠. 월봉 전고점까지 와가니까. 근데 저런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저런 이슈로 인해서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원전 관련도 쭉 움직일 것 같고, 한전 KPS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저번에 당일날 새우좀 말씀드렸었는데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중요한 자리에 있죠.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한두 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일단 10주선 우선을 지켜내는 모습인데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 주면 괜찮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오늘 시상이 안 좋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60일선 지켜내는 선상에서 한두 번 급등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성파워텍 종목도 그냥 좋고 일진파워도 원체 꾸준하죠. 근데 일진파워는 월봉에서 많이 높아요. 상승 최고 봐라 얘도. 뭐 순간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 많이 무너지니까 이런 종목 대할 때는 반드시 단기 단타 스킬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손절이 빠르신 분들, 주식에서 손절은 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두산중공업을 보면 역시나 핫하고 좋죠. 유일에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월봉에서 2,200원짜리가 지금 32,000원을 찍긴 했는데 10배 몇 개씩 어쩐데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났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이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추세가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5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 두산중공업도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단 5선 이탈하면 그때는 칼같이 자 손절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